시니어 여러분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지난번 저희 푸드트럭 사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셔서 영상의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서초동에서 한 8년 정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유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 사장님 모시고 많은 분들이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요즘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 허가받기도 쉽지 않고 푸드트럭 할 수 있는 장소가 허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제한되어 있죠. 이게 장소가요. 왜냐하면 조금 장사가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푸드트럭을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 신고를 하고 하니까 푸드트럭들이 많이 들어갈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짜리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건 좀 무리가 있죠. 예전에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푸드트럭 양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푸드트럭을 하겠다 그러면 마땅한 장소가 기본적으로 행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길을 다녀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푸드트럭과 그냥 동네 이제 좀 후미진 곳에서 하는 트럭, 또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도는 그런 이제 푸드트럭이 있는데 그 허가 부분은 어떤가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도는 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은 아파트는 뭐 요일마다 쓰는 장이 있으니까요. 그때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월화 수목금 해가지고 날마다 무슨 마포구 서대문구 뭐 그런 데를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시간대. 거기에는 세금을 따로 내나요? 그런 분들은 뭐 따로 세금 낼 건 없겠죠. 옛날에 왜 지금 명동이죠. 안에 보면 쫙 있는 그 푸드트럭 허가받고 하는. 명동 안에는 푸드트럭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4대를 설치하고서 하는 운영 방식이지 푸드트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푸드트럭의 형태가 결국은 허가를 받고 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돌면서 하는 경우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아파트 운영하는 거나 개인적으로는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허가 없이. 그렇죠. 뭐 근데 그런 분들도 또 허가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해서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또 그런 곳을 찾아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다니면서 하시는 거니까. 요즘은 이제 푸드트럭을 막상 하려고 해도 특정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보다 다녀서 한다거나 개인 사유지에서 일정 정도 임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개인 사유지가 어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매출이 올라간다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허가받아서 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체로 요즘의 트렌드는 사유지와 이제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대체로 행사장 이런 데에서 돌면서 행사장을 돌면서 하는 게 많다고. 그러면 푸드트럭, 지금부터는 푸드트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푸드트럭을 하려면은 트럭을 사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좋은 푸드트럭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시작하려면 구매를 해야겠죠. 푸드트럭을. 보면은 1톤짜리 화물차가 있고 0.5톤이 있는데 구입만 한다 그러면은 장사 뭐 반은 온 거니까요. 먼저 중고차 시장에 가서 아니면 나름대로 벼룩시장 등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용도에 맞게 0.5톤이냐? 0.5톤은 라보트럭을 얘기하는 거예요. 0.5톤. 네, 1톤이냐. 그래서 본인이 용도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뭔가를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또 합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매를 하면 사업 시작할 때 초기 비용 구매를 하면 얼마나 정도? 그 중고차 시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설치가 세팅이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할 겁니다. 얼마 정도? 신차마변인데 되게 2천이 넘어갈 거로 예상해보거든요. 2천만 원. 차량 구입하는 그렇죠. 차량 연식은 상관없나요? 연식도 상관이 있죠. 연식 5년 이내에 차량으로 해가지고 5년 이내 예.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어디서? 중고차 시장 보면은 중고차 시장 사이트에 푸드트럭은 따로 치면 다들 뭐 조급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0.5톤 라보 트럭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습니다. 네. 단종이 돼가지고 최소한 연식이 5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많이 된 차인데 가격은 지금 많이 살아있거든요. 너무 막 세팅된 거 말고 적당한 가격대 구매해서 본인이 세팅하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구입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렌트할 수 있고 렌트할 수 있고 렌트는 어디에서도 렌트할 수 있고 흔히 보면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푸드트럭 렌트 쳐보시면 나오고 푸드트럭 렌트 사이트가 있고 또 아름아름 지인들한테 해가지고 물어봐서 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 사용료가 보증금 월세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보증금을 왜냐하면은 차는 또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증금 1, 200은 내고 월 사용료 뭐 예를 들어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0.5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25만 원, 30만 원 받는 여기서 차는 상당히 노후된 차입니다. 백에서 한 2, 30만 원 하는 거 상당히 노후된 차. 네, 노후된 차인데 또 여기서는 5톤은 안 됩니다. 0.5톤은 다 스틱이거든요. 스틱. 1톤 같은 경우도 렌트가 되는데 그거는 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1톤은 설치를 많이 해놨거든요. 세팅. 커피차 같은 경우 세팅해놓은 것도 월 렌트비 7, 80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뭐 임대 가게 사용료랑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푸드트럭은 결국은 구입 비용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돈이 초도 자금이 많이 없을 경우는 렌트도 가능한데 그 렌트 관련된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제 적당하게. 근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매나 이제 렌트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또 잘못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좀 기준이 있을까요? 차량 렌트나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자기 본인이 이제 그 렌트나 구매를 할 때 내가 어디 관공서나 그런 행사를 많이 뛸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가스를 우리가 설치를 하니까요. 가스를 모든 조리를 하게 되니까 가스를 안전공원에서 항상 허가피를 받은 그런 차가 필요할 것이고 개인이 한다 그래도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그 가스 시설은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그 차가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지 등록증에 보면 가스 안전공사 시설을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구조 변경. 구조 변경. 네, 아니면은 그게 없으면은 개인이 그냥 설치한 겁니다. 근데 구조 변경이 한 건 또 가격이 조금 더 하겠죠. 그러면 개인이 변경한 거는 허가피를 받았나요? 개인이 변경한 거는 허가피를 안 받고 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안전하게 시설을 했겠죠. 본인의 손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장사는 본인도 안전하게 해야 되죠. 안전하게 했겠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매든 렌트든 허가 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허가 필증이라는 거는 확인 어디서 하냐?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구조 변경 그게 돼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돼 있고 거기에 가스도 허가필이 돼 있고. 예. 그러면은 개인이 아까 했던 개인이 한 거는 그냥 설치를 했다는 거죠.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 신고를 안 하고 검사를 안 받고 그냥 내가 조리하고 하려고 개인적으로 설치했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허가필을 받으려면 이제 만약에 이미 돼 있는 허가를 받은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을 구매를 하거나 렌트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구조 변경을 신고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푸드트럭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허가필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필을 어떻게 받나요? 그 이제 분리하려면은 가스 안전공사 쪽에 알아보셔가지고 설치를 하고 아마 지정을 해주든지 본인이 원하는 데 가가지고 허가표를 받아서 가스 안전공사 와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구매를 했어요.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허가가 뭐냐면 가스 허가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스 허가에 대해서는
어디서 봤나? 가스 안전공사. 지자체에서 먼저 문의를 어디다 해? 가스 안전공사에다가 문의하는 게 제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 비용 들어가는. 아, 얼마 정도? 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예산이 한 300에서 500 들어가지 없으면 간거가 안전이. 그러니까 그 이제 본인이 개인이 가스를 설치하고 이런 건 다 불법이라는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시려면 가스 안전공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그 이제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에서 500이라는. 그 비용은 이제 설치까지 다. 설치라는 게 가스를 넣으면 가스 통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다 설치를 하고 무엇을 그 검사 피를 하는 곳에서 다 설치를 하고 거기서 소리를 줍니다. 아, 이거 뭐라고 제작사죠? 그 일종의.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 도장을 찍어주고. 아,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매년 검사를 받잖아요. 받는데 자동차도 검사비를 내는 곳은 한국 뭐죠? 안전공사? 아, 예,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자동차 검사를 받는 데는 이제 일반 업체에서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검사 말씀 잘하셨어요. 네. 만약에 저 불법으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 생산한다. 그러면 그 차는 1년마다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이나. 네. 검사 맡을 때 그거 모든 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네.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네. 불법 개조하면. 그렇죠. 검사 그냥 뭐 된다? 네. 절대.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스 설치해서 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스 이제 자동차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구조 변경 안 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게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그걸 다시 띄었다가 또 붙였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전하게 하시려면 허가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조 변경을 해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구입했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임대를 하면은 그게 다 돼 있는 차를 임대. 그렇죠. 다 돼 있는, 그러니까 다 돼 있는 차를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구매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뭔가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는지 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음식 솜씨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데 무턱대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닌 거야. 또 물론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차량 구매부터 해서 렌트부터 해서 할 때 허가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제 허가비까지 받았다. 자동차에서 가스 설치도 다 하고 했다. 그러면은 구청에 신고해야 돼. 구청 신고는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아, 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 영업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영업신고증은 본인이 식품위생법을 할 것이면 네. 식품위생법을 이수를 합니다. 전에는 뭐 온라인으로 됐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아마 한 8시간 이수를 해야 되죠. 이수를 하고 어디에서? 구마다 다 위치가 몇 군데 있어요. 보고소에서 그러면? 아니요. 그 식품위생법 받는 곳이 있어요. 혹시 거기 가서 뭐 이수를 하고 나서 그 이수한 걸 가지고 건강보건증이 있어요. 보건소가. 그거랑 받고 보건증하고 식품위생법 이수한 걸 가지고서 보건소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영업허가증을 신청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무서를 가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푸드트럭을 사서 또는 뭐 렌탈해서 본인의 영업식까지 마쳤어요. 그러면은 이 푸드트럭을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님, 나름대로 꾸미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 중요하죠. 특히 조명 중요하죠. 사장님은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제가 다 합니다. 가스랑 저는 또 전기도 사용하는데 가스랑 전기는 전문가가 하고 그 인테리어는 남이 하는 것 좀 이렇게 푸드트럭, 근사한 푸드트럭들을 좀 봐왔다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자들은 일단 한 200, 300 제시했다가 이 정도는 요건데 좀만 퀄리티를 올리면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죠. 또 무조건 꾸미는 것보다 내가 품목이 어떤 거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붕어빵은 품목을 할 거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동선이. 가장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결국은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라. 자꾸 이렇게 가리품 팔고. 어쨌든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페인트 칠을 누구한테 맡기면 돈을 주는 거, 본인이 직접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재물가면 하듯이.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푸드트럭을 한다. 뭔가 이렇게 좀 간절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뭐 돈 막 들여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푸드트럭 허가 나와주고 할 때, 청년들 창업할 때, 1,000원, 2,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3, 4천 하는 젊은 친구들을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다 대출이거든요. 그거 갚으려고 그러면 평생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제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테리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한 거고, 어쨌든 자기가 정말 인테리어까지 본인이 스스로 딱 하면 이제 사업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